이거 써먹기도 해요. 요거 갖고 잘 만들어가지고 그 나침반. 예, 나침반. 나침반이 자석이잖아요. 네. 왜 그렇게 이제 써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나침반은 왜 항상 북극을 가리킬까요? 그렇죠.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근대 과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만들어 놨는데 정작 왜 얘는 항상 S 쪽만 이렇게 가리키는 건가? 네네. 그거에 대한 물음부터 이제 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 그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길버트라는 분입니다. 윌리엄 길버트. 네. 그분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 네. 윌리엄 길버트라는 사람이 그때 책을 썼어요. 음. 드디어 이제 근대 과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전에는 지구가 중심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지구가 도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 네. 그 시기에 그 시기에.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자석에 관하여. 아예 자석에 관하여. 네. 그 책이 근대 과학의 태동을 알리는 선언문 같은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된다. 진짜 실제 과학은 네. 여기서부터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그 윌리엄 길버트가 갈릴레이한테 영향을 준 거거든요. 네. 왜 안 유명해졌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왜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 처음에 이제 윌리엄 길버트가 그 질문한 거예요. 나침반이 왜 항상 북쪽을 가리키지? 응.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한 게 지구가 자석이다. 라는 지구가 자석이라서 그렇다. 지구 자체가 지구 자체가 통째로 그냥 자석이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 큰일 항상 이 과학은 실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돈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길버트라는 분이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당시 5천 파운드인가 그래서 군함 2척을 살 수 있는 엄청난 엄청 재벌이네. 엄청난 돈을 엄청난 받았대요. 재벌 대기업이네. 그 돈을 다 과학에 때려 부었어요. 와, 때려 부어서 이 멋지다. 사람이 하려고 했던 거는 그 전에 중세의 그 형이사강적이고 철학과 신학이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 하나하나 실험을 증명한 겁니다. 증명해가지고. 네, 하나하나 증명한 게 그 책이에요. 그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자석에다가 마늘 이렇게 막 문지르면 이거 잘 안 붙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미신같이 이렇게. 네, 그런 걸 이거 마늘 귀신 쫓아내니까. 네, 네. 아니 이거 그냥 해보면 되잖아. 그렇죠. 아니 자석에다가 마늘 대보면 되잖아. 근데 왜 못했냐면 그 전에는 자연을 관측만 할 수 있어요. 이건 신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이 건든다라는 거는 불경한 거죠. 그 시대에 어떤 예, 그 또. 그걸 깬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실험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책이 엄청 대단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과학의 효시, 과학 논문 그리고 이 실험을 어떻게 했다, 무슨 재료를 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험해서 몇 도의 온도에서 뭐 올리고 이런 걸 논문에 다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읽는 사람이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그게 우리가 논문을 쓴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책에 자기 실험을 하고 다 기록했어요. 거의 최초의 논문, 근대 논문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자저석 있잖아요. 이걸 큰 돌을 구해서 이만한 한 30cm 된 이만한 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돌로. 이게 자석이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침반을 가져갔어요. 갔더니 나침반이 북쪽을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북극에 딱 올라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극에 올라가면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죠. 완전 이게 수직. 이렇게 나침반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걸 모형을 갖고 나침반을 갖고 보였어요. 그래서 지구가 자석이야. 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해요. 얘기를 한 거구나. 예. 우리가 그 나침반 딱 놓잖아요. 그럼 N극이 어디를 가리키죠? N극이 북쪽을 가르쳐. N극이 북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북극은 무슨 극이죠? S극? 그렇죠. S극이죠. 반대니까. 네, 북극은 S극입니다. 북극이 S극이고 남쪽이 N극. 되게 말이 헷갈리네요. 헷갈리긴 하죠. 북극은 사우스, 그렇죠. 그 예, 지금 예. N극이 근데 남극이 노스인 셈이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이 테렐라라 그러잖아요 구형. 그 사진으로 봤는데 약간 수정구 그 점쟁이 하는 것처럼 네, 네. 까만 돌이 동그랗게 있어요. 이런 걸 큰 거를 구해가지고 깎아서 만들어 실험을 한 거고. 전 이게 어떻게 했을까 했는데 부자라니까 이해가. 그러니까요. 그때 이해가 됐어. 그 돈을 과학에 다 때려부은 겁니다. 근데 지구가 자석이 된 게 지구도 어느 다른 데서 신내림을 갑자기 받아가지고 자석이 된 건지 네네네.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구 안에 있는 물질들이 자석을 많이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자기가 생긴 건지 이게 궁금해 지금. 예, 오늘 얘기를 다 듣고 나면 그래서 지구가 자석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네네네. 길버트라는 분은 자석만 연구하셨어요, 오로지? 자석만 파셨어요? 아니요, 이분이
전기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 이 책에 보면 전기와 자기에 대한 실험이 쫙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왜 책 제목은 자기에 대하여? 자석에 대한. 자석에 자석에 대하여. 대하여였어요? 자석을 주로 이제 했고, 네. 근데 그때는 자석이 뭔지, 전기가 뭔지도 진짜 모르는 시절이라서 전기와 자기를 구분하지도 않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면 자석 연구를 하시다가 전기? 이제 전기에 대한 실험을 한 전기에 거예요. 대한 실험으로 네네. 가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이제 자석은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네. 전기로 갈래라는 그런 레벨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이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라는 건 왜 당기냐, 그냥 자연의 사랑이야. 아, 자연의 사랑이야. 원래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연금술 발전 과정에서 모든 걸 사랑이랑 미움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끌어당기는 건 사랑이고 밀어내는 건 미움이라 그래서 이걸로 맞아요. 모든 물질이 이루어졌다라고 맞아요.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자연스러운 네. 해석 방식이었어요. 그게 근데 참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대영 교수님한테 장풍 이러는데 이대영 교수님 퍽 쓰러져요.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이상하죠. 안 붙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밀지 않았는데 네. 힘을 주는 게 두 개예요. 전기와 자기. 이게 안 붙었는데 힘을 줘요. 당겨요. 자석도 이렇게 당겨요. 이게 왜 당기지?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이분이 얘기한 게 전기와 자기는 다른 거야라는 결론을 내요. 저게 좀 비슷하다고 볼 만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할 만한데 근데 이게 뭐 당기니까 두 개 뭐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근데 왜 있잖아요. 다르다고 결론을 내셨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 정전기가 있고 여기 자철석이 지금 당기는데, 자, 그러면 정전기는 언제 나오지? 문지를 때 나오잖아요. 자석은 안 문지르는데 왜 나와? 그러니까 다른 거야. 아, 그러네. 네. 그리고 자석 이거 막 뜨겁게 하면 얘가 안 붙거든요, 자석은. 네. 근데 정전기는 또 남아 있고. 그럼 습도를 높이면 우리가 정전기 언제 나면 겨울에 이렇게 막 튀잖아요. 여름에는 안 그렇잖아요. 습도가 높으면 또 정전기 안 일어나요. 근데 자석은 여름에도 잘 붙거든요. 전기랑 자기랑이 물리적인 특성이 너무 달라서 네, 같은 종류의 힘이 아닐 거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추정을 한 거죠. 그 당시 네. 그 당시에는 다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되는 그렇죠. 다 실험했죠. 자료네요. 저는 전자기학을 알잖아요. 네네. 전자기학이 합쳐져 있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아니 어떻게 합쳤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렇죠. 드는데요, 진짜로. 이게 똑같다고 얘기한 게 이상한 거예요. 응. 근데 저는 자석이 온도가 높아지면 네. 안 붙는 거 처음 알았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사실 우리가 그 퀴리 온도라고 부르는 퀴리 온도. 온도가 있어요. 자석들이 자성을 잃어버리는 온도라고 보통 불러서 그거 퀴리 부인이 발견해서 퀴리 그 온도인가요? 남편이 아 진짜요? 피에르 큐리가. 아 대박. 근데 이런 거를 이해를 하려면 근원을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하면 이게 다 설명이 돼요. 원자도 조그만 자석이에요. 그놈들을 다 정렬을 시켜놓으면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올리면 이게 막 중구난방이 되고요. 갑자기 궁금증이 든 게 그러니까 자석이 원자들이 배열돼 있는데 배열돼 원자들이 자석이라고 하셨잖아요. 원자가 자석이죠. 제가 예전에 배우기로 이 자석을 만약 반으로 자르면 네. 두 개 다 자석이죠. 그렇죠. 또 자르면 또 또 자석이잖아요. 자석이죠. 계속 자르다 보면 결국은 원자 하나 남죠. 원자 수준에 갔을 때 네네. 걔가 자성을 띠고 있기 걔도 때문에 자석이죠. 전체가 자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걔도 자석이죠. 후. 자석을 자르면 자석이 되고 자르면 자석 계속 자르다가 네. 저는 그거를 한두 번 자르는 것만 생각했지 네. 끝까지 자르면 결국은 26번 자르면 됩니다. 원자 하나 남습니다. 이거 26번만 자르면 예, 돼요. 반씩 진짜로? 반씩 26번. 26번만 잘라도 네, 원자가 26번 남잖아. 자르면 돼요. 요거 26번 자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26수 네, 원자 남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지구가 자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구 내부에는 외핵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외핵이라는 거는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철, 니켈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상태예요. 그 속에 전자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게 열을 받으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 움직여요. 우리 바다의 해류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내부에서 계속 움직여요. 그 전자가 움직이면은 전기가 흐르고 전기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기장.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렇지. 했죠. 전자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장 덕을 우리가 보고 있는 보고 거죠. 있는 거고. 예, 말씀하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쉴드, 지구를 지킨 네, 쉴드가 쉴드. 사실은 그렇게 자기장을 통해서 맞아요. 태양풍도 막아주고 하는 거죠. 전자기력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석의 아이들이네요. 그렇죠.